그러고 보니까 좀 이상하죠? 저는 계속 이 커피가 밥값보다 비싸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애초에 이 가격표는 저기 밖에 있는 물가를 보고 매겨진 게 아니었던 거예요. City Diver. 케냐는 고급 원두의 원산지로 유명한 곳이잖아요. 수도 나이로비에 오면서 이제 좀 매일같이 커피를 마시고 있거든요. 근데 각기 다른 카페들을 가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하나 생겼어요. 여기 커피 가격이 되게 희한하더라고요. 메뉴에서 커피 가격을 보니까 기본 커피가 260에서 350 케냐 실링 정도 하는데 3,000원에서 4,000원 사이 하는 거거든요. 케냐 물가로 치면은 그렇게 저렴한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묵는 곳에서 여기까지 오토바이 택시를 타고 왔는데 그게 70 케냐 실링이었거든요. 물론 나라마다 비싼 게 있고 싼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격을 단순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이 커피 한 잔이 제가 그 오토바이 택시를 한 4-5번 정도 탈 수 있는 금액이라는 거잖아요. 그냥 진짜 가볍게 로컬 식당에서 식사 함께 하면은 한 350 정도에도 먹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의 가격은 450, 500이래요. 제가 몬바사에서 밀크티를 한 잔 시켜 먹었을 때 70 실링이었어요. 그러면은 5배, 6배라는 거죠. 6,000원 정도까지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여기서 쓰는 원두도 다르고 뭐 그런 가격이 나오는 거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4-5배의 차이는 꽤 큰 거잖아요. 예전 서울 한남동에 덴마크에서 유명한 커피 브랜드 에이프릴이 문의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커피 한 잔 값이 12,000원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니 무슨 커피 한 잔이 밥 한 끼 값이냐면 말이 안 된다고도 했었어요. 나이로비에서는 밥 한 끼, 2끼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커피를 먹다 보면 이제 주위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 사람들도 같이 눈에 들어오잖아요. 대중적인 자바하우스에 오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는 소비 어력이 되시는 분들 같아 보였어요. 찾아보니까 나이로비 일반 노동자의 최저임금이 하루로 치면 600실링 안팎이더라고요. 그럼 커피 한 잔이 하루벌이의 절반쯤 되는 거죠. 한국에서는 5,000원인 커피가 중위소득 일평균의 한 5% 정도 안팎이니까 차이가 꽤 큰 거예요. 물론 이렇게 물가 대비 커피 값이 비싼 나라는 뭐 인도, 캄보디아 이런 곳들이 있긴 해요. 근데 케냐는 원두를 직접 만드는 나라에서 그런 가격이라는 게 좀 안 맞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좀 이상하죠? 저는 계속 이 커피가 밥값보다 비싸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그 밥값으로 하루를 사는 사람들이 아니더라고요. 애초에 이 가격표는 저기 밖에 있는 물가를 보고 매겨진 게 아니었던 거예요. Approximately like 60% of the customers that we get over here, foreign customers, and maybe like 40% of the customers, they are local. How much are they? 1500, 1900, 23. 왜 커피값은 물가 대비 별로 싸지가 않을까? 찾아보니까 생두 거래 방식이 좀 특이하더라고요. 케냐 커피는 대부분 수출이 되고 한 95%인가? 그래서 거의 전량이 나이로비 커피 거래소 경매를 거치는데 그 경매에는 현지 로스터랑 해외 바이어가 같이 들어와서 붙어요. 근데 요즘은 좋은 커피일수록 경매장에 안 나오는 경우가 늘고 있대요. 해외 바이어가 농장이랑 직접 계약을 해가지고 가져가는데 그런 좋은 물건들은 20%에서 많으면 40%까지 비싸게 팔리고 케냐 로스터들은 자기 나라 커피들 중에서 좋은 걸 살 때 세계 사람들이 먼저 고르고 남은 거를 국제 시세에 사는 셈인 거예요. 근데 유통 구조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게 또 있었어요. City Diver. 그렇게 카페들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갈리는 지점들이 있더라고요. 바로 거기에서 사용하는 언어들이었어요. 메뉴판을 보면은 커피 설명이 굉장히 심플해요. 하우스 커피, 에스프레소, 마키아토, 아메리카노, 카푸치노, 라떼. 커피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어도 커피를 주문하는 데는 아무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벽에 이렇게 커피 원두가 있는데 루안다, 에티오피아의 예카체토랑 케냐 AA. 정작 그 커피 메뉴에는 그런 설명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언어는 존재하는데 그거를 일부러 쓰지 않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런 커피 언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충분히 가게는 돌아간다, 그런 의미일까? 로스팅을 어느 정도로 했느냐에 대한 구분이 나오고 테이스팅 노트에서 블랙베리, 메이플 시럽, 초콜릿, 딸기, 장미, 포도같이 맛을 직접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표현들이 등장해요. 생산지로 유명한 예리 지방의 커피이고 어떤 방식으로 로스팅을 했는지, 어떤 종의 커피인지, 필터 커피 부분에서 자신들은 원두의 세밀한 뉘앙스를 보존하기 위해서 커피를 로스팅하고 서브하기 때문에 우유를 같이 마시고 싶다면 차라리 플라 화이트를 마셔라 라고 아주 커피 업계 언어로 정중하게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말이 붙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그 가격 차이를 납득하는 것 같아요. 대중적인 체인에서는 대중의 언어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언어를 배제하는 경향이 있는가 하면 중간급의 커피하우스에 가면 그 커피의 언어를 조금 더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하이엔드 커피숍에서는 완전히 전문가의 언어를 사용하죠. 그리고 그 말을 알아듣는 사람일수록 비싼 커피를 마시고요. 커피
커피의 언어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다이아몬드랑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흔히 다이아몬드 값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캐럿이잖아요. 근데 그 캐럿이라는 건 무게예요. 20세기 초반에 미국의 한 보석업자가 만들어낸 개념인데 그게 국제 표준이 되고 아름다움을 평가하는 다른 요소들을 제치고 우리가 다이아몬드를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말이 됐죠. 케냐 커피를 사보신 분들은 봉지에 AA라고 써 있는 걸 보신 적이 있을 건데요. AA는 체에 안 빠지고 걸린 콩의 크기를 말해요. 맛 평가가 아닌 거죠. 여기서 값을 만들어내는 건 그 콩 자체가 아니라 AA라는 두 글자인 거죠. City Diver. 저는 언어가 단지 가격을 부풀리는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건 아니에요. 언어가 있다는 것은 무언가를 만드는 사람이 신경을 썼다는 흔적이기도 하고 무언가 이름을 붙이는 것은 그것에 생명을 주는 일이기도 하고요. The way we express the language, a very complicated language in the coffee bar. I think some people can be really intimidated. I mean, obviously, if you're a coffee enthusiast, you appreciate more information, more details. You can appreciate the beans more. But if you're just like normal customer, look at all this, like, what is it? What does it mean? 28. They usually get afraid to ask. They don't want to look dumb in some sort of way. It can play like a very big role in how people perceive coffee. If you get rid of a strip of that language, Yeah. do you think people will be willing to pay the price? 상품의 퀄리티를 가르는 건 디테일이고 그거를 설명하는 게 언어니까 가격의 차이를 정당화하는 것도 이해가 가는 대목이에요. 근데 저 바리스타 분도 언급하셨듯이 커피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유난히 장벽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기술적인 용어는 그렇다 치더라도 정작 풍미를 표현하는 것조차 특정 식문화권에서 소비되는 것들을 기준물로 한다 그럴까요? 사람은 자라온 환경에 따라서 쓰는 언어가 다르고 그 언어에 따라서 그게 불러일으키는 기억과 감각도 달라요. 커피 중에서 마시다 보면은 저한테는 미소나 된장을 떠올리게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무도 커피 설명에 미소라고 쓰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오늘날 사용하는 이 커피의 언어라는 건 서구권에서 만들어져서 다른 곳들로 퍼져나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언어가 조금 더 각지의 사람들한테 친화적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 언어가 특정 그룹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해도 결국 그것을 소비하는 거는 현장의 소비자들이니까요. 커피 한 잔이 음식의 언어랑 과연 누구의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언젠간 한국의 로스터가 자신의 커피를 설명하기 위해서 서양의 과일 대신 산수유 향이라든지 케냐의 로스터가 마토모코의 향이라고 쓸 날이 올까요? 그날이 오면 커피 한 잔이 지금과는 다른 기억을 불러일으킬지도 모르겠어요.